할게요, 얘들아. 장현아. 장현아. 와 0.10. 장현이. 헐. 건이. 두 분 왜 서다평 안 적었어요? 헐. 서다평. 동과예요. 아, 장현이랑 건이 보고 가자. 뭐야? 주호 3개 틀렸는데? 네? 주호 과제 왜 안 했어? 까먹었어요. 응? 얘들아, 오늘 테스트 통과자 없거든? 어이? 주간 테스트, 서다평 테스트 만점 커트라인이죠? 근데 만점이 없거든? 그 위에서부터 10%로 그냥 아니, 다음 주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로. 괜찮은데? 안 돼. 얘들아, 이따가 10분 일찍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쉬어보자. 암기 테스트. 근데 외우는 거였어? 자, 할게요. 134페이지. 부지런히 해야 돼, 얘들아, 그러면. 바지런히 합시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 몇 분 남았어요? 40분. 네, 다 할 수 있어요. 볼게요. 해도 돼? 한입 나왔어요. 폰 넣고, 책 펴고, 펜 잡고, 134쪽. 하겠습니다. 직관의 변화 합한 구조론 되겠습니다. 안 돼. 자, 직관의 변화 합한 구조론 보겠습니다. 합시다. 해도 돼. 자, 지각 변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 변동 이야기 할 건데, 오늘 그러면 우리 앞전 시간에 배웠던 직권의 층상구조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직권은 몇 개의 층상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지? 4개의 층상구조 가장 바깥에? 지각 그 아래? 멘틀 그 아래? 외핵, 내핵이었단 말이야. 자, 그럼 지각은 단단한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었고, 멘틀은 일부 용융되어 있어서, 즉 녹아 있어서 유동성 있는 고체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들의 층상 구조를 조금 다르게 볼 거야. 단단한 부분까지만 묶어보면 지각이랑 멘틀 상부 일부까지 지표면에서 약 100km까지는 단단한 부분이야. 그러면 이 단단한 부분을 암석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리고 다시 100km 영역부터 약 400km 영역까지는 용융되어 있어서 녹아 있어서 유동성이 있는 상태인 거고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인 거고 해당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연약권. 그래서 지각 변동을 볼 때는 우리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아니라 암석권, 연약권 이렇게 살펴볼 거야. 암석권과 연약권. 그리고 얘들아,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 그랬지. 압력과 온도 높아진다 그랬지. 그러면 이때 연약권이랑 암석권 중에 누가 더 밀도가 높을까요? 연약권.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가 점점 높아진다 그랬다고. 그러면 연약권이 암석권보다 밀도가 더 높다는 거야. 유동성 있는 연약권이 단단한 암석권보다 밀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외핵의 대류랑 멘틀의 대류가 일어난다 그랬지요. 칠판 보십시오, 얘들아.
필기해도 되는데 칠판 보고 필기 조금 더 이따 할게 얘들아. 칠판 보고 있을게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 뜨겁다 그랬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외핵의 대류도 일어나고 멘틀의 대류도 일어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때 멘틀 중에서도 연약권,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대류가 일어나는데 연약권이랑 암석권 중에 누가 더 밀도가 높다고요? 연약권. 그럼 얘들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이랑 얼음 중에 누가 더 밀도가 높아요? 물이 더 밀도가 높잖아. 그래서 얼음물 보면 물 위에 얼음이 이렇게 동동 떠 있는 상태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연약권 위에 암석권이 둥둥 떠 있는 거야. 그럼 연약권이 대류가 일어나면서 연약권에 운동이 일어날 때 연약권 위에 뭐가 있다고? 암석권이 있다고. 그래서 이때 암석권이 이동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될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각 변동이란 다시 볼게요. 화산 활동이나 지진 또는 습곡 산맥의 형성과 같은 것들을 화산, 지진 또는 습곡 산맥의 형성 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각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각변동. 그럼 지각변동은 왜 일어나느냐? 지각변동의 주 에너지원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에너지원 여러분 3개밖에 안 배웠어요. 많은 것부터 이야기하자. 첫 번째, 태양 에너지. 그 다음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 얘들아 3번째를 늘 빨리 말해줘야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지각변동의 에너지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각변동의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이야기해줬다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외핵의 운동과 멘틀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멘틀의 운동,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되어서 축적하다가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지표 바깥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더라. 지형이 변화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우리가 지도에 나타내 보았는데 지도에 나타난 모습을 봤더니 지각변동이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지각변동이 모여서 일어나는 것을 보였고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점들을 모아 보았더니 넓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얇고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우리가 변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각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좁고 긴 모양의 띠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얘들아? 변동대. 자, 그럼 여기서 지각변동 두 가지 이야기할 거야. 화산활동은 지진활동이 있었잖아. 그럼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은 화산대라고 이야기할 거고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은 지진대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이 화산대와 지진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대체로 일치합니다. 이 둘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화산과 지진 중에 여러분 교재 보세요. 화산 활동은 초록색 세모로 표시했고요. 지진은 빨간색 점으로 표시했는데 빨간색 점이랑 초록색 세모 중에 누가 더 많아? 빨간색 점이 더 많은 거 보여 얘들아? 그림 보이십니까? 빨간색 점이 더 많다는 것은 화산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치. 지진이 화산보다 조금 더 많이 일어나거든. 지진이 화산보다 조금 더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흔들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용암이 지표를 뚫고 나와야지 화산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마그마가 용암이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뚫고 나오니까 지각의 움직임이 무조건 발생해. 그래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지진활동이 거의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진, 땅의 흔들림이 발생한다고 해서 항상 마그마, 용암이 분출될까요? 분출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화산보다는 지진이 더 넓게 더 많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을 봤더니 대부분 대륙 주변부에 분포하더라. 전부는 아닌데 대부분 대륙 주변부에 분포합니다. 해양 중심에 분포하는 대양 중심에 분포하는 지진대와 화산대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대륙 주변부에 분포하는데 특히 어디에 많냐면
여기 바다 얘들아, 정 가운데 보이는 가장 넓은 바다가 태평양입니다. 그럼 여기 유럽, 아시아 딱 있고요. 여기 아메리카, 아프리카 딱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 대륙 주변부에 지진과 화산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될까? 지진도 화산도 이 대륙 주변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더라.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대륙 주변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대륙 주변부의 판의 경계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산대와 지진대가 대체로 일치하는 이유도 화산과 지진 모두 대륙 주변부 판의 경계에서 대부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태평양 주변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 이쪽에 보면 여기 대양 하나 있거든. 그게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중심에서도 화산과 지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주변부에 가장 많이 발생해서 이 태평양 주변부에 발생하는 화산대, 지진대를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태평양을 둘러싼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변동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이 가장 화산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의 고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쯤에 위치해 있거든. 우리나라는 이쯤에 위치해 있거든. 그래서 일본은 맨날 지진 화산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일본은 불의 고리,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에 걸쳐져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내려오시면 판구조론입니다. 얘들아, 판구조론이라는 건 이런 거야. 자, 조금 전에 직권의 층상구조를 다시 봤더니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를 포함해서 암석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암석권 아래 약 100km부터 400km 영역까지를 연약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암석권이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그게 아닌 거야. 암석권은 여러 조각, 10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각각의 조각들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판이다. 그래서 태평양 아래 있는 판은 태평양 판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유럽과 아시아 아래 있는 판을 유라시아 판이라고 할 거고 나스카 아래 나스카 판, 필리핀 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판구조론이고요. 같이 볼게요, 얘들아. 교재 보시면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판의 경계에서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난다. 즉 화산대, 지진대와 같은 변동대는 판의 경계에 존재하며 화산과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발생한다. 그럼 이 판들이 각각의 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빠르지는 않아요. 1년에 1cm에서 빨라봤자 10cm. 얘들아 10cm 한 요 정도 된단 말이야. 1년 동안 이만큼 간다는 거야. 그럼 매우 느린 운동이거든. 근데 매우 느린 운동이지만 판은 몹시 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이 매우 느리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면 꿍 한 거야. 여기서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날 수 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마다 이동 속도가 다르고요. 이동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판이 서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날 때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판의 경계는 세 가지 이야기할 건데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입니다. 얘들아 발산형은 두 판이 발산한다, 멀어진다라는 의미고요. 수렴형은 두 판이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존형은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는 판이기 때문에 어긋나는 경우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판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판의 구조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암석권과 연약권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거고 지표로부터 100km 영역까지를 암석권, 100km부터 400km 영역까지를 연약권이라고 하는데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 일부를 포함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암석권과 연약권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암석권은 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 일부입니다. 그 다음 연약권은 멘틀 중에서도 지표면으로부터 100에서 400km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암석권은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각 조각들을 판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 연약권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위에 떠 있는 암석권이 판이 이동을 하더라.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약권과 암석권 중에 밀도 누가 더 크다고요? 밀도. 그렇죠. 연약권이 암석권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연약권 위에 암석권이 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들아, 암석권 판은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를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지각은 둘로 나누었잖아. 육지에 있는 지각 뭐라고 하고, 대륙 지각, 바다 아래에 있는 지각 뭐라고 하고, 해양 지각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암석권도 있을 거고 해륙 지각을 포함하는 암석권도 있을 거잖아. 그럼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은 대륙판이라고 합니다.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은 대륙판이라고 할 거야. 그럼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해양판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자, 그럼 이때 대륙판과 해양판의 밀도와 두께를 살펴볼 건데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 두께 누가 더 두꺼웠지요? 대륙 지각이 더 두꺼웠지요. 그럼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 누가 더 두꺼울까요? 대륙판이 두께가 두껍고 해양판은 두께가 얇다는 거야. 그럼 이때 밀도도 같이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 밀도가 더 큰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해양판이 밀도가 크고 대륙판은 밀도가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래서 대륙판은 화강암질 종류, 화강암질의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판은 현무암질의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륙판은 대륙 아래에 있는 유라시아판이라든지 북아메리카, 아프리카판이 있고요. 해양판은 필리핀, 태평양, 나스카판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판의 이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멘틀이 대류함에 의해서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얘들아. 이때 에너지 원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판 이동의 원동력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멘틀 대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멘틀 대류 내지는 연약권의 대류라고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지구 중심부가 뜨겁고 위쪽으로 갈수록 차가워지잖아. 여기서 연약권이 대류가 일어나는데 가열돼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뜨거운 물질은 위에서 아래로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가 연약권이기 때문에 암석권 뚫고 나오기 전까지는 옆으로 이동하면서 식어버리게 됩니다. 식어버리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다시 높아지니까 하강하게 됩니다. 다시 가열되면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멘틀 대류인 거야. 그러면 이때 이 위에 있는 각 암석권의 조각들, 즉 판이 멘틀 대류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뒷장 넘어오셔서 우리 지진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건데 지진은 땅의 흔들림입니다. 땅의 흔들림.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진파가 발생하고 이 지진파가 암석층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땅의 움직임을 지진이라고 하는데 지진이 발생하는 근원지를 진원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근원지를 진원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 다음 진원으로부터 얘들아 여기 지진이 발생했어요. 뻥뻥뻥뻥 지진파가 올라온 거야. 그럼 이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수직으로 올라와서 지표면이랑 만나는 지점을 진앙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다시 진원이라고 하는 건 지진이 발생한 근원지가 되는 거고 진앙은 진원으로부터 수직으로 올라와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때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지진의 종류를 나눕니다. 작게는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진원이 얕은 곳이다 라고 하면 천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진원이 깊은 곳에서 발생하면 신발 지진입니다. 그 다음 진원이 중간 깊이이다 하면 중발 지진입니다.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지진을 천발, 중발, 신발 지진으로 나눌 거야.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지진파의 종류랑 PFC, 그 다음에 규모진도 나타내 있는데, 이거 너네 학교에선 작년, 재작년 다 안 다뤘거든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프린트에서 다룬 다음에 쌤 추가로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은 바로 넘어가셔서 141페이지 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나눠준 빈칸 종이도 펴세요. 141페이지랑 이거 꺼내세요. 아까 나눠준 거. 이거 다음 시간에 뭐 하겠어, 얘들아? 테스트 볼 거 같이 생겼지 않아? 선생님 진원 천발, 중발, 신발이 무슨 순서로 나타나요? 천발이 제일 얕은 거, 신발이 심해칭할 때 그 심이야, 깊은 거. 천발 지진은 얕을 때, 신발 지진은 깊을 때. 깊이가 깊어지면 신발 지진. 진앙이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진파 자체는 다른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표시하는 명칭이 진원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그 지점을 말하는 거야. 그 지점을 진앙이라고 말하는 거야. 될까요? 자, 그럼 얘들아 종이 꺼내셔서 선생님이랑 같이 쓰면서 들을게요. 종이 꺼내주세요. 다 펼쳤나요? 펼쳤나요? 여러분 교재는 141페이지이고요. 그 다음 빈칸 종이 꺼내주세요. 선생님 위에 적어놨거든. 천발,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 경계. 해볼게요. 얘들아,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 경계 모두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판의 경계인 거야.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건데, 먼저 발산형 경계란 판의 경계에서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것을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존형 경계란 두 판이 판의 경계에서 서로 어긋날 때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멀어지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서로 어긋날 때 이때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수렴형 경계의 경우에는 두 판이 서로를 향해서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판이 이동하는 이유, 암석권이 이동하는 이유는 멘틀 대류 때문이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 멘틀 대류도 같이 살펴볼 거야. 멘틀 대류도 같이 살펴볼 거야. 발산형 경계에서 두 판이 서로 멀어지기 위해서는 멘틀 대류도 서로 이렇게 이동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와 같이 멘틀이 대류하기 위해서, 흘러가기 위해서는 멘틀이 위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자, 봐봐 얘들아. 두 손에서 멘틀이 이렇게 올라와서 두 판이 이렇게 멀어진 거야. 다시 한 번 더. 멘틀이 이렇게 올라와서 두 판이 이렇게 멀어진 거야. 이게 무슨 경계라고? 발산형 경계. 멘틀 대류 상승했어, 하강했어? 상승했을 때 발산형 경계인 거야. 상승해서 발산형 경계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수렴형 먼저 볼게요. 수렴형 먼저 보겠습니다. 수렴형 경계에서는 두 판이 서로 다가온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두 판이 다가올 때도 멘틀 대류에 의해서 두 판이 서로 다가왔을 거지요. 그럼 이 멘틀 대류가 서로 다가오다가 어디로 가겠어, 얘들아? 그렇지. 아래로 이동하겠구나 라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겠구나. 그럼 이때 멘틀 대류? 그렇지. 하강한다 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두 판이 서로를 향해서 가까워져. 이때 멘틀 대류도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아래로 하강한다는 거야.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는 거야. 수렴형 경계에선 하강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보존형 경계는요. 멘틀 대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은데 그냥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중이잖아. 멘틀 대류 이렇게 가고 있을 거잖아. 그래서 상승이나 하강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돼. 상승도 하강도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판의 생성이나 소멸을 볼 거야. 판의 생성이나 소멸. 자, 발판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가 위로 올라왔지. 그리고 멘틀 대류가 옆으로 이동하면서 판도 같이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럼 판이 이동하고 나서 여기 빈 공간 생기지. 이 빈 공간에 멘틀 대류가 올라와서 빈 공간을 채워주면서 멘틀 대류가 또 같이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멘틀 대류가 식어버리는 거야. 올라와서 멘틀 대류가 식어버리는 거야. 그럼 멘틀이 식어서 다시 새로운 판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발판형 경계에서는 새로운 판을 생성하더라.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판을 생성하더라. 반면 보존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지도 하강하지도 않으니까 판이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섭입형 경계인데, 수렴형 경계인데요. 얘들아, 수렴형 경계 조금 까다롭거든요. 수렴형 경계는 우리 다시 섭입형 경계랑 충돌형 경계로 나눕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판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판과 어떤 판이 수렴하는지에 따라서 경계가 또 한 번 나눕니다. 만일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을 합니다. 그럼 대륙판은 밀도가 크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파고들지 않아. 밀도가 크니까 아래로 깔아앉으려고 한단 말이야. 파고들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대륙판은 밀도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파고들지 않고 그냥 여기서 꿍 하고 부딪히는 거야. 충돌만 합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을 할 때는 충돌만 하는 충돌형 경계가 만들어져요. 자, 얘들아, 조금 이따 풀 시간 줄게. 일단 선생님 설명 먼저 들어줘.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다시 한 번 더. 대륙판 밀도 크다고요? 작다고요? 작아요. 해양판은 밀도? 커요. 그럼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 해양판의 밀도가 크니까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 아래로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고 이 파고 들어간 부분을 우리는 섭입대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때 이러한 경계는 섭입형 경계라고 할 거야. 수렴형 경계에서는 충돌형 경계와 섭입형 경계가 있구나라는 거야. 두 판이 그냥 다가와서 꿍 하고 부딪히는 경계가 있고 두 판이 다가오면서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파고드는 섭입형 경계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남았어 얘들아. 선생님 만약에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해양판은 밀도가 크다고요? 작다고요? 커요. 얘들아, 모든 해양판이 밀도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 모든 대륙판이 다 밀도가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 각각의 해양판, 각각의 대륙판마다 밀도 차이가 조금씩 발생할 거지. 그럼 두 해양판 중에 밀도가 조금 더 큰 해양판이 있을 거고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이렇게 파고들더라. 마찬가지로 무슨 경계 만들어진다? 섭입형 경계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수렴형 경계를 다시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왼쪽에 섭입형 경계, 오른쪽에 충돌형 경계.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거야. 섭입형 경계의 경우에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파고 들어갔잖아, 얘들아. 그럼 판이 어떻게 된 거야? 파고 들어가면서 없어진 거야, 얘들아. 원래 판이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파고 들어가면서 판이 없어진 거야. 소멸된 거야.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이 소멸됩니다. 얘들아, 충돌형 경계에서는 그냥 판이 충돌합니다, 사실. 쌤, 둘 다 소멸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형 경계는 소멸이고요. 충돌형 경계는 그냥 충돌입니다. 판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왼쪽에 섭입형, 오른쪽에 충돌형 적어주세요, 얘들아. 빈칸에. 잘 따라오고 있어? 잘 못 따라오고 있어? 소멸, 충돌. 얘는 소멸, 얘는 충돌. 기억이 나네요. 나나요. 그치. 보니까 글씨 예쁘네. 이 생명 소멸. 섭입, 충돌. 아, 소멸, 충돌. 소멸. 얘는 충돌이에요? 그냥 충돌이야. 팽방 아니고. 충돌. 소멸, 충돌. 칸 하나 나누자. 소멸, 충돌. 거꾸로 됐어요. 원빈이도 소멸, 충돌. 욕 하나 더 하면 되는 거죠. 소멸, 충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했어, 얘들아. 될까요? 자, 그럼 이제 지각 변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산 활동부터 살펴볼게. 얘들아, 화산이란 시계 고장났네. 화산이란 마그마가 지표면에 뚫고 분출되는 것을 화산이라고 하지요. 맞아? 자, 그럼 봐봐. 발사형 경계에서 마그마가 뚫고 나오나요? 화산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네. 왼쪽으로 퍼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들아, 발사형 경계에서 멘틀들이 상승하지. 네. 땅은 멀어지지. 그럼 이때 마그마 분출될까 안 될까? 돼요. 아니요. 돼요. 다시 얘들아, 마그마가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두 판이 멀어졌을 때 이 빈틈을 뚫고 마그마가 분출될 수 있잖아. 그러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구나. 그 다음 보존형 경계는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나요. 멘틀 대류 상승도 하지 않고요. 두 판이 멀어지지도 않아요. 두 판이 쪼개지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수렴형 경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수렴형 경계에서 충돌형은 화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멘틀 대류 하강하고 두 판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데 섭입형 경계에서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섭입하는 과정에서 봐봐, 얘들아. 섭입하게 되면 뜨득 하면서 파고 들어갈 거잖아. 이렇게 밀고 들어갈 거잖아, 얘들아. 맞니? 그럼 여기서 떼놓은다. 여기서 열이 발생할 거잖아. 그럼 이 열에 의해서 이 부분에서 마그마가 뻥 하고 올라온다는 거야. 화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 부분에서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펑 하고 화산이 섭입형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될까?
얘들아, 그럼 서비평 경계에서 화산이 일어날 때는 밀도가 큰 판에서 일어나, 밀도가 작은 판에서 일어나? 작은 판. 얘들아, 섭입대가 밀도가 큰 판이라는 걸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사람은 여기 살잖아, 그치? 사람의 입장에서는 밀도가 작은 판에서 화산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될까요? 화산은 밀도가 작은 판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자, 다 왔습니다. 지진입니다. 자, 지진은 다 일어나. 얘들아, 지진은 다 일어나.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수렴형에서 충돌형, 섭입형 다 일어나. 근데 지진을 종류를 나눈다 그랬지.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천발, 중발, 신발로 나눈다 그랬단 말이야. 얕은 곳에서 일어나면 천발이고요. 깊은 곳에서 일어나면 신발입니다. 자, 발산형 경계에서는 땅이 찢어지면서 비교적 얕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 오케이, 천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보존형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판이 서로 어긋나면서 비교적 얕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 천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수렴형 경계선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렴형 경계 먼저 충돌형의 경우에는 얘네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꿍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천발부터 중발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섭입형 경계에서 볼게 얘들아. 섭입형 경계에서 아까 화산이 발생하는 그 지점에서 지진도 발생할 수 있겠지. 열 마찰이 생겨버리니까 여기서 땅의 흔들림, 여기서 땅의 흔들림, 여기서 땅의 흔들림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천발 지진 얕은 곳에서도 일어나고요. 중발 지진 중간 곳에서도 일어나고요. 신발 지진 깊은 곳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섭입형 경계에서는 지진이 천발부터 어디까지 일어난다? 신발까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들아,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밀도가 큰 판에서 일어납니까? 작은 판에서 일어납니까? 그쵸, 밀도가 작은 판에서 천발부터 신발까지 일어나고, 판의 경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어떻게 될까? 내려가요. 그치, 깊어지게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지형이거든요, 얘들아. 지형은 선생님 그림 보고 설명해 드릴 건데 먼저 쓸게요. 따라 써주세요. 발산형 경계에서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때랑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 발달하는 지형이 다른데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때는 해령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해령. 해저산맥이라고 하는 해령이 생기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는 열곡대, V자 모양의 길게 뻗은 골짜기 열곡대입니다. 이거 그림 보면 쌤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빈칸 다 채워. 그 저기 발산령에다가 좀 내겠으라고요? 발산형에다가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에서는 해령, 대륙판과 대륙판의 경계에서는 열곡대. 이거 쓰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존형 경계에서는 하나만 쓰면 됩니다. 변, 환, 단, 층. 얘들아, 단층이라는 말 자체가 끊어졌다는 거야. 끊었다라는 거거든. 단절했다라는 거거든. 이때 판이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변환단층. 네. 그 다음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형 경계는 다시 둘로 나누어야 돼. 해양판과 해양판, 해양판과 대륙판으로 나누어야 되거든. 해양판과 해양판일 때랑 해양판과 대륙판일 때를 나누어서 이야기할 건데,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에서는 해구, 해저 골짜기라는 뜻이거든. 그 다음 호, 상, 열, 도, 화산섬이라는 뜻입니다. 해구, 호상열도.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에서는 해구, 호, 상, 열, 도, 그리고 습, 곡, 산, 맥 만들어집니다. 해고 호상 열도는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 해구라는 지형이 있고 호상열도라는 지형이 있고 습관 산맥이요? 습, 곡, 산맥. 그게 섭입형 섭입형 경계에서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에서는 해구, 호상열도,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에서는 해구, 호상열도, 습곡, 산맥.
그 다음 아니요.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습, 곡, 산, 맥. 끝. 열도가 설명할 거야. 일단 다 적어. 용아. 고장난 거야. 응. 고장난 거야. 한쪽이 멀어지면 다른 쪽에서는 가까워지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상대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지호야. 한 판이 5cm로 가. 한 판에 3cm로 가. 그럼 얘는 5, 얘는 3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만 얘가 더 빠르니까 뭐 결국 멀어지는 거야. 상대적인 운동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와 맞는데 힘 뛰실 때 고장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제가 하면 안 되죠. 자, 볼게요. 얘들아, 계속 볼게요. 계속 볼게요. 그러면 이제 교재랑 같이 볼 거야. 얘들아, 교재랑 같이 볼 거야. 어디 보냐면 141페이지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선생님 하나씩 설명해 줄게. 하나씩 설명해 줄게. 먼저 첫 번째 해령부터 설명해 줄게. 해령은 여러분 교재 그림에는 3번에 있어요. 3번. 해령은 무슨 경계에서 발달한다고? 발산형 경계. 멘틀 데리고 상승하고 두 판이 멀어지고 판이 새로 생성되는 발산형 경계지. 얘들아, 발산형 경계 다 같이 수업 어떻게 됐지? 멘틀 데리고 상승 두 판이 멀어짐이잖아. 얘들아, 그럼 이때 여기 이 판이 하나 생긴 거 보여, 얘들아? 이렇게 보여? 좀 유연하신 분. 저기가 제일 유연하다. 오케이. 자, 봐봐, 얘들아. 멘틀 대류가 상승했잖아. 그리고 두 판이 멀어지면서 여기에 새로운 판을 생성하고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새로운 좀 쓸게. 이렇게 새로운 산맥이 하나 생기는 거야, 얘들아. 해저의 산맥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아까 잘했잖아. 이렇게 해저의 산맥이 하나 생기는 거야. 이해돼, 얘들아? 이 산맥을 우리가 해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봐봐, 얘들아. 가운데 무슨 모양 보여? 알파벳? A, V. V 아니야? 아, 맞아. A겠지? 자, 봐봐, 얘들아. 다시 봐봐봐. 이렇게 산맥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크다랗게 하나 산맥인 거야. 됐니? 다시. 이렇게 크다랗게 하나 산맥이 생긴 거야. 맞아? 이 산맥을 뭐라고 한다고? 해령이라고 한다고. 자, 근데 얘들아, 해령 가운데 보면 V자 모양의 골짜기가 있잖아. 이 V자 모양의 골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V자 열곡이라고 해. 의자 열고. V자 열곡. 될까? 얘들아, 해령 발산형 경계에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때 생기는 해저 산맥인 거야. 그리고 해저 산맥의 중앙에는 무엇도 같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줘? V자 열고. 자, 그러면 얘들아,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멘틀 대륙 상승 두 판 멀어지면 일어날 거잖아. 근데 얘는 해저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가운데 모양의 V자 열곡이 길게 늘어진 모양이다 라고 해서 열곡대라고 하는 거야. 열곡대.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때 해령이나 열곡대는 기호로 쓸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두 줄을 그리면 이게 해령이란 뜻이야, 얘들아. 두 줄 그리면 해령이란 뜻이야. 지도에 두 줄 그려놓으면 해령이란 뜻이야. 자, 그래서 3번 해령, 각 대형의 해저에 위치한 거대한 해저 산맥이고요. 6번 열곡대, 폭이 좁고 긴 V자 모양의 골짜기인 열곡이 길게 이어져 있는 지형입니다. 그러면 발산형 경계에서 열곡대는 점점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다시 얘들아, 발산형 경계에서는 이 V자 모양의 열곡대가 점점 넓어질까? 좁아질까? 넓어져. 계속해서 넓어지다가 이 V자 열곡대에다가 물이 채워지면 무엇이 만들어질까? 그 저수지? 조금 더 커. 더 커. 강. 더 커. 바다가 만들어져. 그 바다가 홍해야, 얘들아. 홍해 바다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열곡대에 물이 채워져서 만들어진 게 홍해 바다야. 홍해 바다. 자, 그리고 변환단층 볼게, 얘들아.
보존형 경계에서는 지형 변환 단층 만들어지거든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근데 변환 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해령과 해령 사이에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 발산형 경계, 여기 발산형 경계야. 그럼 발산형 경계에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때 해령 만들어진다 그랬지요? 마찬가지로 해령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이때 이와 같이 해령과 해령 사이의 이 지역 좀 볼게요. 해령과 해령 사이의 이 지역 볼게요. 윗판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래판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면서 운동하네. 무슨 경계야? 보존형. 그렇지. 여기가 보존형 경계라고. 그럼 이 보존형 경계에서 두 판이 이렇게 어긋나면서 끊어지게 되는 거고 단층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층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변환 단층입니다. 그래서 변환 단층은 항상 해령과 해령 사이에 수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질문 얘들아. 여기는 변환 단층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왼쪽 같은 방향 이동이거든. 될까요? 여기 변환 단층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되죠. 오른쪽 같은 방향이거든. 이해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그라미 4번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판의 이동속도 차이로 지층이 어긋나면서 끊어진 지형 변환 단층입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수렴형 경계만 남았습니다. 얘들아, 제일 간단한 습곡산맥부터 하겠습니다. 산맥 중에서 습곡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맥을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양쪽에서 미는 힘. 얘들아, 양쪽에서 미는 것은 발산형 경계야, 보존형 경계야, 수렴형 경계야? 그렇지, 수렴형 경계야.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밀어서 내가 산맥을 만들기 위해서는 퇴적물이 쌓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륙판과 대륙판의 경계에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해양판과 해양판이라면 못 만들어지겠지. 산맥이, 습곡산맥이.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때 동그라미 5번에 습곡산맥 양쪽에서 미는 힘. 얘들아, 미는 힘 대신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횡압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횡압력. 양쪽에서 미는 힘. 횡압력에 의해서 미는 힘에 의해서 지층이 융기해서 올라와서 만들어진 산맥이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해구 볼 건데요. 해구는 뭐냐면 얘들아, 해구는 간단하게 말하면 해저 골짜기. 얼른 갔다 와 연준아. 너 열심히 했나 봐. 해구는 간단하게 말하면 해저 골짜기야. 해저 골짜기야. 해저 골짜기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대륙판과 해양판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섭입형 경계를 만들 때 이 경계 사이에 이 부분 보이십니까 얘들아? 파고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골짜기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골짜기가 길게 이어져 있을 거지요. 해저 골짜기가 길게 이어져 있을 거고 이 골짜기를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V자. 아니야. 해저 골짜기 구. 마리아나 해구. V자 열곡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V자 열곡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이게 해구입니다. V자 모양으로 길게 패인 골짜기, 해저 골짜기.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호상 열도만 남았는데 호상 열도는 섬이야 얘들아. 쉽게 말하면 화산섬이야. 화산섬. 이와 같이 섭입형 경계에서는 화산 폭발들이 일어날 거잖아. 그래서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지역은 해구랑 나란하게 화산 일어났다는 거야. 다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구와 나란하게 화산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이 화산들이 만든 섬을 활 모양으로 길게 이어진 이 화산섬을 호상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상열도. 여기까지 될까요? 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자, 그럼 뒷장 넘어오셔서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 5페이지까지 우리 지금 표로 한 번에 다 정리했습니다.
표로 한 번에 다 정리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만 좀 설명 추가로 드릴게요. 142페이지. 142페이지에서 왼쪽에 보면 해양 지각의 나이라는 게 있거든. 얘들아, 나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아우, 나 그 빨간 물표 보고 피가 철철 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해양 지각, 나이라는 건 이건 거잖아. 태어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너네 16살이잖아. 17인가 16인가. 태어난 지부터 16년이 지났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해양 지각의 나이, 해령으로부터 해양 지각의 나이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 여기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이 판의 경계에서 지금 막 새로운 판이 생성된 거지. 그럼 몇 살이야? 0살이야, 0살. 맞아. 우리 나이로는 1살, 우리 국제 나이로 0살이 되는 거야. 윤석열 나이로 0살이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나서 얘들아, 여기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지. 멘틀 대로 따라서 이동을 할 거잖아. 이동을 할 거잖아. 근데 이동하는데 1년이 걸렸어. 이제 몇 살 된 거야? 1살. 1년이 걸려서 몇 살 된 거야? 2살. 3년이 걸려서 몇 살 된 거야? 3살. 오케이. 그러면 이때 판의 경계, 해령과, 이때 이 해양 지각의 나이를 살펴보면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야. 해양 지각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야.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졌을 때 해양 지각의 나이는 점점점 증가하더라. 끝입니다. 이해될까요? 대칭적으로 그림 그려주더라. 그리고 얘들아, 끝인 줄 알았지. 얘들아, 146페이지. 얘들아, 이거 나 설명 안 해도 될까? 화산활동이랑 지진의 특징이거든. 안 하셔도 돼. 이미 기본 상태. 얘들아, 화산활동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지진도 장점 있고 단점 있어. 단점은 다 인명피해, 재산피해, 땅이 무너짐, 불이 땅이 흔들림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거고, 장점은 화산은 안에 화성 광물을 쓸 수 있고 온천 쓸 수 있고 자원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 맞아. 지진은 이때 지진파를 분석해서 내부 구조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읽어서 공부할 거야, 얘들아? 해야죠.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여기 시험 문제 내도 돼? 이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수업하고 갈게요. 얘들아, 여기 읽어보기만 하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우리 146, 147페이지는 읽어오자. 네. 읽어오자. 읽고 문제 풀자. 문제 어디까지 풀어야 되겠어? 셋다 높아서 모르지. 157페이지까지 문제 풀어. 우리 건이 개빠르네. 동윤이 개빠르네.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그럼 약속 하나만. 우리 다음 시간에 전부 다 30분만 일찍 올 수 있을까? 오늘 통과한 인원 아무도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1시간 일찍 와도 돼요. 2시간 일찍 오면 아마 조교쌤 안 계실 거예요. 얘들아, 늦어도 7시까지, 빨리 오실 분은 6시 반까지. 다음 주 몇 시까지 와야 된다고, 얘들아? 6시 반까지 와야 돼. 알겠지? 수고했어요.